やめた方がいいぞ教師なんてよ。給料は安いし面倒多いしよ。東京出てきて6年。おめえはすげえよな。店長にまでなってよ。着実に夢を実現させてる。それに比べて俺はらしくねえぞ。鬼の英吉って呼ばれたおめえがよ。情けねえ言葉は似合わねえよ。東京出てきた時そう誓ったじゃねえか。まさか英吉さん覗きやろうって考えて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ね。実はナイトスコープを買いに来たのよ。最も高くてダメだったかな。暗闇で物が見えるって代物さ。そうか、鬼バク2人で闇皇帝を。何の明かりもねえ中で奴らは昼間みてえに動き回ってた。その時奴らがつけていたのがナイトスコープよ。勝行マジで信じてたぜ。なんつうこじつけだよダーグ。あいつが持ったら鬼バクのイメージ壊しちゃかわいそうだろ。英吉さん、あ、手に入れましたよ。ロシア製ナイトスコープ。あ、どうしたんだそれ。絶対壊滅っすよね。 후지서와 토오루의 만화 상남 2인조를 원작으로 만화책의 인기에 힘입어 에피소드 5편으로 발매된 OVA이며 오니즈카와 류지의 파란만장한 학창시절을 그려낸 학원폭력물 애니메이션 상남 2인조입니다. 본 영상은 상남 2인조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카나가와현 쇼난지구에서 톱클래스의 폭력고교로 유명한 쇼난 교쿠토 고등학교. 그 학교를 평정한 기포 콤비 오니지카 에이키치와 단마 류지는 어느 날 게시판에 자신들의 퇴학을 알리는 벽보가 붙은 것을 발견하는데 上等よ。退学た俺たちも舐められたもんだぜ。俺らだけで極東締めてく自信ないっすよ。これからはな、おめえらの時代よ。これからお二人はどうするんです？ヤンキー街道まっしぐらよ。うまくいったぜ。この時代にマジで極道目指すか普通。今時不良はオタッキー以下だぜ。ヤンキーは卒業して恋愛街道まっしぐら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사실 학교 게시판의 벽보는 오니즈카와 류지가 쓴 글이었으며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것을 퇴학당한 것처럼 꾸며낸 것이었고 이에 드디어 땀내나는 남고에서 벗어난 두 사람은 이번 여름방학 동안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 요런섬의 리조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불량배들에게 붙잡힌 여성들을 발견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자 하는데 困りますねお客様。そのようなことされては。喧嘩売ってんのかお前ら。よかったらあちらでお話を聞きましょうか。さあさあ、どうぞどうぞ。誠意を持って話したらちゃんと分かってもらえましたよ。ボーイさんありがとう。しつこくて困ってたの。お客様の安全を守るのが我々の仕事ですから。不良なんてクズ、ウジ虫、船虫よ。ああいう連中は地球上から絶滅してしまえばいいのよ。不良やめてよかったぜ。 그렇게 이즈모 마리코와 무라코시 아유미를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서로를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며 하루 동안 만남을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류지가 아유미에게 반했음을 알아챈 오니지카는 적극적으로 두 사람의 사이를 밀어주며 자신 또한 마리코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한편 두 남자에게 호감을 느낀 마리코는 아유미에게 과거 사고로 죽은 옛 연인을 잊고 새로운 사랑을 즐겨보라는 충고를 던지고 그러나 낮에 자신들을 괴롭히던 불량배들을 맞닥뜨리면서 두 사람은 오니지카와 류지가 사실은 고등학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待てやこら。湘南極東高校1年鬼塚英吉とだんまり宇治といや泣く子も黙る鬼バクコンビよ。高校生。逃げよ。ああ、今日から新学期か。ああ、村越先生。いや、あなたのクラスに今日から転校生が入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남녀공학인 츠지도 고교로 전학간 오니즈카와 류지는 그곳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던 아유미와 마리코를 맞닥뜨리고
이에 두 사람이 대학생이라 속였음을 알아챈 그들은 여름방학의 추억은 모두 잊고 새로운 학교에서 연애를 해보려 하지만 아유미와 마르코의 계략으로 인해 자신들이 교쿠토의 기포 콤비라는 사실을 들키고 맙니다. 그 후 몹시 분노한 오니지카는 요른섬에서의 일탈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아유미와 마리코를 어느 호텔로 불러내고, 그러나 막상 호텔에 다다르자 자신들이 심했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그대로 집에 돌아가려 하지만 마리코가 몰래 방에 호모들을 심어두면서 오니지카가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村越あゆみか。一度は本気になった女だもんな。やめといてやら。なんであゆみ先生が。おめえらまた俺たちをはめようとしやがったな。部屋に入らなかったの。なんで？おめえなんかに男の気持ちが分かってたまるか。世論じゃちょっと気がありそうな顔してたくせによ。あんただって女の気持ち分かってるっていうの？いいから逃げるんだ。그날 이후 기폭으로서 학교 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은 자신들을 동경하던 하시리 마코토란 인물로부터 페라스 여고의 문화재 티켓을 얻게 되고, 이에 그 문화재에서 여학생들의 연락처를 잔뜩 받아낸 오니지카는 그 전화번호들이 모두 가짜라는 사실에 절망하던 중 100번째 건 전화에서 야리타 아이나라는 여성이 받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아이나와 데이트를 즐기게 된 오니지카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에 설레던 것도 잠시 얼마 전까지 아이나와 사귀었던 마치다란 인물과 마주치게 되고, 이에 아이나가 남자를 굉장히 밝히는 사람임을 알게 된 오니지카는 그럼에도 마치다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 하지만 그가 손가락에 너클을 끼고 공격하면서 쉽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喧嘩なんてもんはよ、相手ぶち殺しゃそれで勝ちなんだよ。町田って言うんだってな。昔高校ボクシングのチャンプだったってよ。それがどうしたんだ。ビビってんじゃねえよ。腕折れてんだからしょうがねえだろ。本当に折れてたらの話だろ。うるせえ。お前が行かなくても俺は行くぜ。喧嘩上等負け知らずはどこ行ったんだ。あのかっこよかったおめえはよ。 마치다와 싸운 후 심한 부상을 입은 오니지카는 그의 비정한 싸움 방식에 두려움을 느껴 다시 복수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런 오니지카를 한심하게 여기던 류지는 홀로 마치다에게 결투를 신청하러 갔다가 그의 비겁한 술수에 의해 숨씬 두들겨 맞게 됩니다. 그 사이 류지의 충고에 정신이 번쩍 들은 오니지카는 마치다의 차를 부수면서 그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데, 始めようぜ。この間の続きをよ。また負けに来たってか。俺が負ける時や俺が死ぬ時だぜ。よし目には目を、メリケンには鉄板をってな。昔高校チャンプだった俺様に勝つと思ってんのかよ。口の割には全然効かねえパンチだな。もうゲームオーバーか。おいおめえら。よう逃がさねえぜ。ありがとう。私のために来てくれたのね。だから私決めたの。栄吉くんの彼女になってあげるって。勘違いしてんじゃねえ。俺は自分のために来たんだ。じゃあな。 그리고 얼마 후 치지도고교의 서일인 사에지마 토시유키와 카마타주는 교쿠토의 기폭이 치지도를 접수할 것이란 소문을 듣게 되자 곧장 그들의 친구인 마코토를 두들겨 패서 돌려보내고, 이에 몹시 분노한 류지는 홀로 사에지마의 아지트로 쳐들어갔다가 그만 카마타에게 기습을 당하고 맙니다. これでちょっと分かっただろ。筋子で一番強えのは誰かってことかよ。15発。しっかりやられた数勘定してやってっからよ。誰にも負けねえんだ。俺らが死ぬまでな。だったら殺してやるよ。やめろまた。それ以上やったらマジで死ぬぞ。忘れねえぞ。25発。後できっちり俺にしてやっからよ。 한편 사에지마와 카마타의 정보를 수집하던 오니지카는 갑자기 창가로 날아들어온 마네킹을 통해 류지가 사에지마에게 붙잡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자 오니즈카는 황급히 류지가 갇힌 아파트로 찾아가지만 도중에 사에지마의 협박을 받은 마코토가 자신을 다른 곳으로 안내하면서 그만 사에지마의 부하들에게 기습을 당하고 맙니다. 그 사이 마코토에게 배신당했음을 알게 된 류지는 아파트 창밖으로 뛰어내려 그 유리 파편으로 손목에 밧줄을 끊는 것에 성공하고, 이에 곧장 카마타를 찾아간 그는 지금까지 맞은 만큼 그대로 갚아주려 하는데, ごめんよ鬼塚君。俺みたいないじめられっ子が身を守るには徹底的に言うこと聞くしかないんだ。誠、おめえが俺のこと裏切るわけねえよな。蹴りつけさせてもらうぜ。だって平吉君好きだもん。てめえも一緒にぶち倒してやる。これさてとうとう怠慢になっちまったぜ。怠慢だったら俺に勝てって思ってんのか。そういや中盤の時もおめえみてえに俺に向かってきたバカがいたっけな。バラバラになった顎がうまくくっつかねえで今でも針金で止めてんだとよ。ちょっとは土下座する気になったか。土下座すんのはてめえの方だ。冴島君を一発で。てめえら俺にタメ口聞くなんざ10年早えんだよ。ほらどうしたんだよ鎌田。誰がてめえみてえな野郎に負けっから。誰にも負けやしねえんだ。死ねえ鬼バカ。光もん出したぐらいで俺に勝てると思ってんのか。強すぎるよこいつ。勝てるわけねえこんなやつに。やるじゃねえかこいつ。そういや誠が裏切ったって本当か。なわけねえだろ。二人で殴り込みかけたんだよ。これからも頼むぜ誠。 그리고 얼마 후 아유미의 과거사로 인해 류지 대신 교쿠토 고교와 큰 싸움을 벌였던 오니즈카는 그 결투에서 한쪽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덕분에 류지가 아유미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앞으로는 류지를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교쿠토 고교의 선배들을 만나 학교 간의 앙금을 정리하던 중 교쿠토 고교의 아사쿠라가 아직도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사실 아사쿠라는 얼마 전 살인죄로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석방된 오오쿠보 미즈아키에게 귀폭의 처리를 부탁하였으며 그 대가로 100만엔의 현금과 자신의 연인까지 바쳐야 했고, 이에 홀로 오오쿠보를 상대하게 된 오니즈카는 류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무조건 그에게 머리를 숙였으나 자신도 100만엔을 마련해오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バカ言ってんじゃねえよ。こんなん受け取れねえよ。気にしねえで受け取ってくれよ。情けねえや。まったくだぜ。大久保さんが出てくるって本当なのか。俺とおめえの間には隠し事しねえって約束したんじゃなかったのかよ。これは辻公と極公の問題だ。受けるおめえには関係ねえんだよ。今日で鬼枠は終わりだ。さっさと帰って女とイチャイチャやってろや。分かったよ。ちっくしゃいて教えてくれよ龍二。どうしてこんなにいてんだよ龍二よ。 그 후 오오쿠보를 만나러 간 오니즈카는 그의 명령대로 아사쿠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려던 것도 잠시, 그동안 오오쿠보가 아사쿠라와의 약속을 어기고 그의 연인을 노리게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몹시 분노한 오니즈카는 오오쿠보에게 1대1 결투를 신청하며 약속 날짜인 일주일 안에 다친 다리를 완치해 보이겠다고 결심합니다. 한편 아유미의 부모와 상견례를 앞둔 류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오오쿠보가 부하들을 이끌고 오니즈카를 기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결국 오니즈카를 도우러 간 류지는 사에지마와 카마타까지 합세해 오오쿠보 일행을 완전히 쓰러뜨리지만 상견례 자리에 늦은 것 때문에 아유미의 부모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行こうよ教会に。二人だけの結婚式をあげる。忘れないよ。私ずっとこの日のこと忘れない。愛してるよ龍二君。忘れないでずっと愛してるからね。あゆみ先生が学校辞めたって。ごめんなさい龍二君。私はやっぱりあなたと結婚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もっと早く気づくべきだった。24歳の私と一緒になることで何を失うか。人が人と出会うために生きているのだとしたら、君はもっと多くの人と出会わなくてはいけないから。二人で挙げた結婚式のこと、私ずっと忘れません。ずっと。
それが先生として君にしてあげられる最後のことです。さよなら龍二君。 그렇게 반년의 시간이 흘러 두 번째 여름방학을 맞이한 류지는 오니즈카와 함께 오징어 굽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나가세 나기사란 여성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그러다 나기사가 불량배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발견한 류지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황급히 그들을 쫓아갔다가 오히려 나기사가 그 불량배들을 모두 쓰러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お前夢でも見たんじゃねえのか？俺見たんだ。肩に般若の入れ墨が。しかもブラックエレミにはミッドナイトエンジェルのステッカーが。ミッドナイトエンジェル？それなら俺も見ましたよ。最初はまさかと思ったんすけどね。ミッドナイトエンジェルのことを教えてくれ。多分湘南じゃ過去10年であれほどでっけえチームもなかったんじゃねえの。初代の正木って人が当時すっげえ人でな、構成人数400人ってでけえ族に膨れ上がったのさ。でかくなりすぎたチームはそのうち2つに分裂して抗争を始めたんだ。それがいわゆる湘南戦争って事件でよ。一方の頭は2代目継いだ阿久津純也、もう一方の頭は稲村支部の上島敏夫。そして阿久津が上島を焼き殺そうとして鑑別を送り、その後復活しかけた3代目ミッドナイトエンジェルも鬼爆の2人がぶっ潰して伝説は幕を閉じたってわけだ。昨日平塚の伊田店がどっかのチームに襲われて10人も入院したって話。ミッドナイトエンジェルにやられたって。 미드나이트 엔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류지는 나기사가 그 팀의 일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접 그녀를 만나 확인해 보았다가 나기사의 어깨에 반야의 문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나기사에 대한 의심을 거둔 류지는 순수한 그녀의 모습에 점차 호감을 느끼게 되며 나기사의 제안으로 데이트까지 약속하게 됩니다. 한편 야샤라는 인물을 만난 오니지카는 나기사가 미드나이트 엔젤임을 확신하며 류지가 그녀와 만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그러나 새로운 사랑으로 빨리 아유미를 잊고 싶었던 류지는 오니지카의 강한 만류에도 나기사와의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그 사이 데이트 준비에 열중하던 나기사는 옷장 속에 있던 피 묻은 목도를 보자마자 또 하나의 인격이 깨어나는데, お待たせ。ねなぎさちゃん、バイク乗ってきたからさ、横満法でも軽え龍二君、あなたに見てもらいたいものがあるの。よく見ておいてね、私の本当の姿を。死ねー！頭が。どうしたんだよ。私から離れて。早く。危ないの。大丈夫かい、なぎさちゃん。入れすぎ。この女は。残念だけどてめえの惚れてるって女の正体はこの私ヤシャなんだよ。てめえにはこの記念すべき瞬間の生き証人になってもらうよ。阿久津ミッドナイトエンジェルの結成式をね。待てやこら！やったー！しつこい男だね。そんなに私が欲しいのかい？あの世で惚れた女抱く夢でも見るんだね。なんでそんなに元気なんだ？そんなことねえよ、ほら月指。それにしてもあの女だけは絶対許さねえ。こんにちは。龍二君が入院したって聞いて。鬼塚さん、何しに来やがった！この女危うく龍二をやっちまうとこだったんだぞ。鬼塚さん。私のせいだったんですね。 사실 2년 전 아쿠즈 준야에게 강금 폭행을 당했던 나기사는 그 끔찍한 나날을 견디기 위해 자신의 야샤라는 별개의 인물로 생각하는, 즉 다중인격 장애를 앓게 되었고, 이에 준야의 애인인 야샤의 인격은 그가 소년원에서 석방될 때까지 미드나이트 엔젤의 부활을 준비하지만, 반대로 평범한 여학생인 나기사의 인격은 지금껏 귀폭의 자유로운 모습을 동경해왔었기에 류지를 만나자마자 더욱 이성적으로 끌리게 됩니다. 그런 나기사의 사정을 알게 된 류지는 오니지카의 강한 만류에도 준야에게서 그녀를 지킬 것을 결심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니지카는 곧 준야가 자신이 물려받은 마사키 쿄스케의 특공복을 찾으러 올 것임을 짐작하며 다시 미드나이트 엔젤을 부활시키지 말라던 마사키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소년원에서 석방된 준야는 곧장 류지의 집에 숨어있던 나기사를 데려가는데,
正木さんのまといだぞ。鬼爆の二人が受け取ったってな。どうだい、一丁やってみねえか。この女とまといかけて今夜0時江ノ島ゲートで待ってんぜ。逃げんなダンマ。龍二、やめた方がいい。夜叉を消すってことは阿久津を殺すってことだぞ。すまねえ騎士、俺はあん時の渚の顔忘れることできねえんだ。阿久津にだけは負けたくねえんだ。どうしようもねえバカだぜてめえ。勝手にしろ。 그 후 준야와의 결투에 나선 류지는 마사키의 특공복을 물려받은 사람이 자신이 아님을 밝히며 그에게 가짜 특공복을 보여주고, 이에 몹시 분노한 준야는 야샤가 된 나기사에게 류지의 처리를 맡기지만 그를 지키려던 나기사의 인격이 야샤의 공격을 저지하자 결국 자신이 류지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 순간 야샤의 인격을 극복한 나기사가 준야의 앞을 가로막으며 류지 대신 칼에 찔리게 되고, 그런 준야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던 오니지카는 자신이 계승받은 마사키의 특공복과 오토바이 흉년의 Z2에 올라 준야와 함께 쇼난의 134호 국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バイクはアクセル閉じちゃ曲がんねえんだよ。曲がるまで開け続けるんだ。ビビったら負けだぞジュニア。バイクはテクで走るんじゃねえ。肝心なのはハートだぜ。バカ野郎、誰がぶち込まれるようなことしろって言った。バイクと同じなんだよ。力で抑え込もうとすりゃ反発来るんだ。俺らは暴走族じゃねえんだ。俺らは湘南の走り屋なんだ。いつか本当にミッドナイトエンジェルが理解できた。走りが分かったらもう一度来い。待ってるぜジュニア。あの人に早く走ってみせるって。あの人に認めてもらうにはそれしかねえんだ。会いに行くんだ。お前抜いてあの人に。うわっ、このスピードからアクセルを開けただと。嫌だ、負けたくない。アクセルだ、アクセル、ダメだ。アクセルを開けるんだ。ビビって閉じた方が負けるんだ。ちくしょう、終わってねえぞ鬼塚。俺も追い続けたんだ。でも追いつけなかった。伝説になっちまったんだよ。あの人は死んだんだ。2年前このコーナーで追いかけてももう誰も追いつけやしないんだ。あの人のテールランプには。正木さんあの頃しきりに言ってた。俺らが目指してたミッドナイトエンジェルはこんなんじゃねえって。 마사키의 사고 당시 소년원에 있었던 준야는 뒤늦게 자신의 우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며 미드나이트 엔젤의 해체를 원했던 사람도 바로 마사키였음을 알게 되고, 이에 깊은 절망감에 휩싸인 준야는 자신도 덩달아 그 벼랑에 몸을 던졌다가 오니지카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 후 생전에 마사키를 떠올리던 오니지카는 그가 어린아이처럼 소란을 피워보고픈 마음에 미드나이트 엔젤을 만들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그는 다신 쇼난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마사키의 특공복을 불태우며 미드나이트 엔젤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あ、おかえり。何なのよこの部屋。夢の島。すいませんね、もう3日も鉄マンなんすよ。後でちゃんと片付けっから。やるんならまた明日にしなさい。お邪魔します。もう明日です。帰れっつってんだよ。殺すぞこら。あれ、なんで俺のバッグが。シャトードリバーサイド505号室。ああ、そうかよ。生節水よ。 그렇게 어머니의 불호령으로 집에서 쫓겨난 오니지카는 이름만 거창한 낡은 아파트로 이사하여 류지와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 건물에 젊은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두 사람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야릇한 목소리에 좀 전에 본 미인이 자신들의 옆방에 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후 벽에 뚫린 구멍으로 여성을 엿보려던 오니지카와 류지는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하게 보기 위해 나이트 스코프를 구하려다가 졸지에 암흑 황제라는 폭력 서클과 싸우게 되고, 이에 경찰서에까지 끌려간 두 사람은 반성문에 자신들의 이름 대신 에노시마 상고의 우두머리인 나카조 쿠니오의 이름을 적었다가 다음날 나카조 일행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もうちょっと広げねえと。見えるか。すげえ。かわれ。あんなところにも穴が。何のために。江ノ島の中条とカメラが。まじいぞ龍二、バレちまった。抜けなくなっちまった。ああ、中で膨張しちまってんな。抜けよ、ほら抜け。みっともねえ姿を連中にさらすつもりか。
俺が外で止めといてやっからなんとかしろよ。旦那どうした？ぶっ殺してやる。動くな。動くと切る。本当胸でビビるとでも思ってんだね。こんなもん言いたくも痒くもねえぜ。今日の俺はな。龍二、お前。てめえら二つにされてえのか。こいつの手、なんか不自然じゃないっすか。おい旦那、顔見してみろや。まあ珍しいキノコ美味しそうだわ。誰この男の人。来るなってじゃあまさかおめえさっきからオカマとウハウハ。違うだって誤解だって。おーい.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이웃집 여성을 발견한 오니지카는 그녀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강사 카데나 나오임을 알게 되며 문제아 반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교에서 거금을 주고 데려왔음을 듣게 되고, 그날 이후 카데나의 미인계 작전에 걸려든 학생들은 사에지마 같은 불량배들은 물론 여학생들까지 공부에 열중하게 되어 결국 오니지카의 반이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에 성공합니다. さあ先生、なんでエッチするのにベイブリッジなんすか？さあ誰から行こっか。嘘！こんなところでか？うわあ、何やってんだよ。飛ぶのよ。ここから飛び込むくらいの度胸もなく私とエッチしようなんて。人生そんなに楽じゃないのよ。豆腐みてえにぺしゃんこに潰れて。飛んだよ。生きてんのか。早くおいでよ。私もう濡れ濡れよ。なんつう度胸だよあの女。 그날 이후 카데나를 유심히 관찰하던 오니지카는 그녀가 성모 마리아의 문신을 새긴 것은 물론 특수 엔진에 부착한 캔메리를 몰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카데나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짐작한 두 사람은 고액의 계약금을 받는 스페셜 강사가 어째서 싸구려 아파트에 거주하는지 궁금하여 몰래 그녀의 집안에 숨어 들어갑니다. 誰だこいつ。駅士なんだこりゃ。全部万札いくらあんだよ。あの女絶対やべえぜ。じゃあ始めましょうか。ビジネスの話。この3000万であのブツ売ってもらえますよね。実はあと1000万ほどなんとかならないでしょうか。あんたこっちの足元見るつもり？何せ素人さんに流すってのが異例のことでして。分かったわよ。さっさと帰んな。ちょいか。さっさと私の前から消えねえとぶっ殺すよ。てめえ聞いてただろ今の話。何も聞いてないし何も見てないけど。あっち。ビビった？一体何なんだあの先行って。この湘南のイカれた走り屋すべての憧れだった人よ。私と勝負する気ない？あの紫のケンメリとか。そうよ。あの信号が青になったらスタートよ。あのラストシグナルがね。 사실 카데나는 스타트 이후의 신호등을 모두 무시하고 달리는 레이스, 라스트 시그널의 최강자이자 성모 마리아란 미명으로도 유명한 폭주족 퍼플 헤이즈의 대장이었고, 그런 카데나를 동경해왔던 남동생 카즈히토는 누나가 진심으로 자신과 승부를 겨뤄주지 않자 몰래 검은 레빈을 타고 카데나와 라스트 시그널 경기에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트롯과 충돌해버린 카즈히토는 그대로 식물인간이 되어 다신 눈을 뜨지 않았고, 이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낀 카데나는 폭주족을 그만둔 뒤 카즈히토의 간호를 위한 의료 시스템을 사기 위해 학교 강사 일과 호스티스 아르바이트 등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일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카데나의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오니지카는 그녀에게 다시 달리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마사키의 Z2를 이끌고 카데나를 찾아오는데, 京介の Z。 よ迎えに来たぜ。やろうぜ昨日の続き。まだ蹴りついてねえもんな。こいつでマジに抜いとかねえとまたあんた調子こいちゃうんじゃねえかと思ってよ。 그 후 오니즈카와 카데나가 하코네의 구도로에서 라스트 시그널을 겨루면서 상남 2인조는 끝을 맞이합니다.
상남 2인조는 원작 만화책 31권 중에서 주요 에피소드만 골라 만든 애니메이션이며 다음 화로 넘어갈 때마다 시간적 공백이 큰 편이고 특히 1시간 안에 장편 에피소드를 풀어내려다 보니 원작의 중요한 장면을 건너뛰거나 함축시킨 경우가 많으며 OVA치곤 작화 퀄리티도 낮아서 원작에 대한 이해나 감독이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상남 2인조의 핵심 주제가 드러나는 귀포 콤비의 마지막 결투가 애니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애초에 원작 자체가 5편만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는 스토리였기에 GTO처럼 장편 애니로 제작되었다면 더욱 알찬 작품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다 류지의 연애는 대부분 애니화가 된 반면 원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랑이었던 오니지카와 미사토의 연애가 다뤄지지 않아 개인적으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작품은 얼핏 보면 폭주족과 일진의 미화가 많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학원폭력물보다 폭력의 위험성과 그 합리화를 부정하였는데 첫 장면부터 오니지카와 류지는 불량배로서의 과거를 씻고 평범한 학교 생활을 꿈꿨으나 결국 기폭이라는 자신들의 명성을 포기할 수 없어 다시 예전 같은 생활을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처음으로 서열 다툼에 의해 동료를 잃게 된 오니지카는 지금까지 자신이 행해온 쇼난의 최강자 싸움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째서 마사키가 미드나이트 엔젤을 해체하려 했는지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그 후 쇼난의 싸움 꿈들을 불러들인 오니지카는 그들의 앞에서 류지와 피 터지는 마지막 결투를 행하다가 결국엔 동반자살처럼 건물 옥상에서 강으로 뛰어내리고 이에 쇼난의 최강자를 운운하던 모든 싸움꾼들은 그런 기폭의 행동을 통해 서열 다툼을 계속 이어가도 마지막엔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쇼난을 벗어나 도쿄로 향한 오니지카와 류지는 둘 다 대학교에 진학한 뒤 후속작 GTO에서 각각 교사와 오토바이 가게 점장이 되어 사회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학창시절에 최강의 문제아였던 오니지카가 마찬가지로 문제아인 제자들에게 올바른 인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면서 상남 2인조의 주인공들이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고 진정한 어른이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남 2인조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